피막이 근데 독성 물질을 갖고 있어서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하면 100% 뭐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피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이런 건데, 자, 피막을 제거하는 이유는 과연 뭐냐? 자, 이 부분도 정말 의사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막 제거의 인디케이션, 피막 제거의 적응증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임상적으로 의사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은 이제 이런 남겨놓는 것이 생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거하려고 한다. 자, 왜냐면은 얘는 원래 없던 애들이에요.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애들이 아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몸에 칼을 대고서 뭘 떼어내든지 집어넣든지 이런 게 수술인데, 인체는 하나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완제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의사가 개입해서 손을 대려고 하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제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반드시 떼내야 되는 것만 떼어내고 반드시 있어야 될 만큼만 집어넣자. 이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공식을 따라야 돼. 그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데, 그럼 피막은 원래 거기 없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많이 남겨놔가지고 좋을 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해부학적으로 이제 사강이 남지 않아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보형물을 꺼내면 그 위아래는 이제 피막으로서 이제 다 매끈매끈한 조직이잖아요. 얘네들끼리 서로 유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유착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태를 내버려 두면은 그 사이로 이제 뭐가 찰 수도 있고, 사강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얘기. 그래서 사강을 없애자. 물론 이제 피막과 피막끼리도 나중에 제술하고 들어가 보면은 또 이제 서로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리고 피막을 다 벗겨낸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 넣으면은 상당히 완벽하게 이제 힐링이 되겠죠. 서로 붙겠죠. 근데 피막을 만약에 그러면 뜨문 제거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뜨문 유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완전히 유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는 내버려 두지 말자. 뜨문이라도 붙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놓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죠. 그리고 파열이 일어난 경우, 이거는 젤이 여기저기 묻어 있잖아요. 그 젤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다 닦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피막을 이제 좀 제거를 좀 할 수 있을 만큼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 3급, 4급 이런 이제 구축의 경우에 제술을 한다. 이럴 때는 피막이 무지막지하게 두꺼워요, 사실은. 그래서 위아래 판을 다 떼어내보면은 보형물만큼 그 볼륨이 될 경우가 있어요. 무게도 무겁고 볼륨도 무지하게 크고. 자, 이거를 몸 안에다가 남겨둬야 되느냐? 물론 이제 남겨둬가지고 그러면 그게 걔네들이 무슨 암이 되고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걔네들 뭐 독성 물질이냐? 그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뭐 건강에 해가 되냐? 그것도 아닌데 걸리적거려요, 사실은. 의미도 없고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원래 있었던 애도 아닌데 보형물은 빠져나오고 그렇게 남아있으면은 그게 이제 또 별로 좋을 거는 없죠. 움직일 때마다 근육의 움직임, 그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얘네들도 같이 밀렸다가 몰렸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이 항상 불편을 느낀다고 할 수는 없는데 불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도구축일 경우에는 피막이 너무 두껍고 크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게 맞겠다. 물론 너무 무리해서 벗길 필요는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대략적으로 피막을 제거하는 이제 어떤 이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차후 만약에 재수를 하는 경우, 구축 때문에 너무 이제 고생하고 딱딱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지긋지긋하다, 나 안 할래 하면서 이제 없앴는데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아무래도 나 재수를 다시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만약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피막을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보형물을 다시 넣으려고 하면은, 자, 이거는 수술이 훨씬 더 힘들어져요. 열고 들어가 보면은 피막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 이제 유축이 돼. 이렇게 떼보면 다 띄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보형물을 넣었을 때 그게 또 구축이 된다거나 이제 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환자분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의사 입장에서도 이거 뭐 할 말이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한 상태, 이제 버진 티슈라고 하죠. 깨끗한 그런 조직에 보형물이 이제 그 새로운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게 제술의 원칙이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피막 제거를 권한다고 하는 거고요. 피막 제거의 과정은 이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은 근육 아래 보형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거를 하는 경우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개는 유륜 쪽으로 들어간 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정확히는 이제 이 경우에 대흉근의 위쪽 근막이 있고 아래쪽 근막이 있겠죠. 대흉근의 아래쪽 근막과 피막 사이를 박리하고 들어가요. 처음에 수술 자체 과정은. 근데 이걸 갖다 하려고 그러면은 보형물의 상방, 하방, 또 이제 안쪽, 바깥쪽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그 시야를 확보하고 전부 균일하게 떼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겨드랑이로 들어가지고 하면은 첫째 손이 안 들어가요. 손이 안 들어가면은 수술을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배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겨드랑이나 배꼽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한다고 그런 거는 아예 그거는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권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남는 건 유륜이나 밑선인데, 밑주름선으로 들어가가지고서는 보면은 아래쪽, 유방의 하부 쪽은 잘 보여요. 근데 자, 보형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이거를 밑선에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요 산을 넘어가지고 요 밑에 쪽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보이지를 않아요. 이 방향으로 이제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계속 이걸 당겨야 돼. 당기고 이거 보형물 누르면서 이제 이쪽을 갖다가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보형물 상방을 갖다가, 즉 가슴의 상방 쪽을 분리할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 출혈이 나고 뭐 이러면은 잡기도 힘들어지고. 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밑주름선으로 1차수를 했을 때는 물론 흉터를 단일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밑주름선으로 하는 걸 권해드리는데, 만약에 1차가 겨드랑이나 배꼽이었다. 근데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유륜 쪽을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내 주변에 유륜으로 수술했다고 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왜 유륜으로 자꾸 하겠다고 그러니? 저보고 이상하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유륜으로 수술하는 그런 케이스의 수가 1차 수술에서는 10%밖에 안 돼요.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은 밑주름선이 70%고 겨드랑이는 한 20-30%. 하여튼 유륜 그래도 적어요. 근데 재수술을 할 때는 유륜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좋은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륜으로 들어갈 때는 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피막을 분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서남북이 다 용이하거든요. 모든 방향에서 시야를 갖다 잘 제공해주기 때문에 유륜으로 제가 그림 그리면서 좀 설명해봤고요. 자, 이 과정이 피막을 갖다가 쭉 박리를 해가지고서는 싹 꺼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느냐를 또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자, 유륜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3cm 이하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유륜 2cm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해요. 자, 이만한 거를 피막까지 붙여가지고서는 빼내려고 하면은 그 좁은 구멍으로 되겠어요. 그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피막 갈라서 보형을 먼저 꺼내고 피막을 또 조각조각 해가지고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 피막과 근육 사이를 이제 박리하고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피막 앞판과 피막 아래판 사이 경계, 여기까지는 전부 다 동서남북으로 이제 완벽하게 박리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대흉근의 아래쪽 근막과 피막 사이 박리하고 그 경계부에서 보형물 하부까지 일부 이제 다 뜯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형물을 갖다 이렇게 당겨가지고서는 그 바닥까지 이렇게 박리하려고 그러면, 자, 거기서부터는 또 사실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늑골과 늑간근 사이에 피막이 완전히 껌처럼 달라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박리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제 늑간근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갖다가 지혈을 하려고 지지다가 보면은 한 포인트만 뚫으면 그 밑에가 폐거든요. 폐만 있으면 다행인데 대동맥이 있고 심장이 있어요. 막 뛰는 게 막 보여요, 눈에서. 이제 그런 짓을 이 수술을 하면서 이제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데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수술을 갖다 진행하면서 쭉 박리를 갖다 이제 끝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박리를 한다고 했을 때도 위판하고 그다음에 경계부, 그 다음에 그 경계를 갖다 이렇게 들어가지고서는 아래쪽에 맞은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 보형물은 어떻게 꺼내느냐. 자, 이 상태에서는 피막을 그냥 갈라야 돼요. 보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피막을 이제 이만큼 이제 쭉 이제 그 박리를 했는데, 이만큼은 이제 피막을 갈라가지고 이것서부터 먼저 꺼내는 거죠. 속에는 허당이 돼 있고 피막들 이제 박리 다 끝낸 거, 그거를 갖다 이제부터 이제 뜯기 시작하는 거죠. 보형물의 바닥에 있는 부분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걸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커팅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판을 갖다가 일단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 마진 쪽에 부분 이렇게 떠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절개를 해가지고서는 적출을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수술 후에 우리가 눈에 보게 되는 거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형물과 피막의 앞판, 이건 좀 넓게 나와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뒷판이나 그 경계 부분들, 이런 거가 조각조각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엘러간의 바이오셀러 수술하신 분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형물과 피막 같이 제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검사실로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피막 이건 내가 봤을 때 이제 모양이 좀 이상하다라고 집도의가 판단했을 경우는 검사실로 보내고, 이거는 피막 모양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이거 여기에서 ALC가 발생해서 가능성은 별로 없고 장애증도 없고, 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잘 안 보내는데, 우리가 검사실에 보내는 거는 뜯어낸 거 이제 전체를 이제 다 보내기는 해요, 사실은.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거는 현미경은 500배 이렇게 확배를 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다 봐도 저걸 다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샘플을 하나하나 갖다 떼어낸 샘플을 갖다가 슬라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현미경 유리에 놓고서 이제 보게 되고, 그거를 검사실에서 이거는 이제 정상 조직이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막 기절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증 반응과 함께 이런 얘기는 내가 떼는 피막이 염증이 있대, 나는 어떻게 하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피막 자체가 염증 반응의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막 검사를 갖다 이제 말을 했을 때, 그 검사 소견에서 우리가 이제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 악성세포가 있다,
악성세포가 발견이 됐다. 이거 하나 무서워해야 되는 건데,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900몇십 명이거든요. 1000명이 안 돼요. 몇억 명이 다 이제 그 수술했었던 결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두세 명밖에 이제 발견이 안 됐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대화를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분명히 이제 ALC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봤을 때 누구나 이제 막 걸리는 그런 병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피막을 제거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쭉 한번 이제 말씀드려봤는데, 의사의 입장에서는 판단해야 될 것들이 이제 결국은 피막의 모양과 이제 텍스처, 이제 만져보면 딱 질감이 딱 느껴져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잘 판단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이 피막이 내가 제거를 해야 되느냐, 또 제거하고 난 다음에 수술 잘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의사의 어떤 소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뢰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피막을 제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얼만큼 제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얼만큼 이것들이 제거가 충분히 됐느냐, 이게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100%냐 99.9%냐 이제 이런 거에 집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수술에서. 자, 오늘은 보형물과 이제 주위로 생기는 피막, 거기에 대한 수술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쭉 설명 한번 드려봤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